쨍그랑 거실 바닥에 목걸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고성이의 손에서 떨어진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아니, 다이아몬드라고 믿었던 목걸이였습니다. 유리, 모조품?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란은 감정서를 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A사 용지 한 장. 하지만 그 종이의 무게는 50억 원보다 무거웠습니다. 네. 감정사가 3번 확인했대요. 영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엄마가 50억 주고 샀다던 이 목걸이. 시중가 80만 원짜리 유리래요. 고성이는 감정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정결과 인조 다이아몬드 CG, 유리 재질. 감정가 78만 원. 비고 천연 다이아몬드와 유관 구별 어려움. 정밀 감정 필수. 고성이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목구멍으로 뭔가 타는 듯한 느낌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건 감정 잘못한 거야. 내가 분명히.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뒤따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6명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소파에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앉아. 박진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했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고성이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열어봐.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려왔어요. 겨울도 아닌데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가 나왔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조사 대상 고성의 본명 추정 박혜경. 생년월일 미상주민등록상 1975년 3월 15일. 전과 조사 중. 혐의 신분 위조, 횡령, 다이아몬드 밀수 추정. 고성이는 서류를 놓쳤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마치 그녀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름이 뭡니까?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나는 고성이에요. 고성애? 박성재가 나섰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고성이는 2001년 7월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성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망진단서였어요. 사망자 고성이. 사망일시 2001년 7월 23일 오후 11시 40분. 사망원인 교통사고, 다발성 장기 손상. 그럼 당신은 누구죠? 성재의 질문에 고성이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당신은 박혜경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초반 활동했습니다. 변호사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2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파마머리에 화장이 짙은 여자. 지금의 고성이보다 훨씬 거칠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매는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고성이는 사진을 볼 수 없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세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박혜경입니까? 고성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나는 고성이에요. 거짓말.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고성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사형수에게 다가가는 집행관처럼 고성이 앞에 섰어요. 내려다봤습니다. 25년이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는 여자와 함께 산 시간이 25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진실이 없었어. 이름부터 거짓말이었으니까.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제발, 설명할 기회를. 설명? 박진석이 비웃었습니다. 뭘 설명해? 어떻게 죽은 사람 신분을 훔쳤는지, 어떻게 우리 가족을 25년간 속였는지. 박진석은 탁자 위에 목걸이를 집어들었어요. 50억짜리 다이아몬드라며? 80만 원짜리 유리잖아. 그럼 나머지 49억 9,920만 원은 어디 갔어? 고성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목걸이를 바닥에 던졌어요. 쨍그랑. 목걸이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이게 당신 인생이야. 가짜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결국 깨져버린 거짓말 덩어리. 고성이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조각난 목걸이가 조각난 자신의 인생처럼 보였어요. 박진석은 변호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들이 일제히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툼한 서류 뭉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는 서류 뭉치가 쌓였어요. 이게 뭐예요? 고성이가 물었습니다. 당신 범죄 증거 자료야. 박진석이 대답했습니다. 25년간 당신이 저지른 모든 것, 여기다 있어. 고성이는 서류 뭉치를 바라봤어요. 마치 자신의 무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밝혀질 거야. 진짜 이름이 뭔지, 몇 살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박진석은 영나를 불렀어요. 영나야, 들어와. 영나가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어요. 보여줘. 영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대형 TV와 연결했어요. 화면에 뭔가 나타났습니다. 신문 기사들이었어요. 1998년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 주범 박혜경 도주. 2003년 보험 사기 혐의, 박혜경 국제수배. 박혜경, 행방묘연. 신분 세탁 추정. 고성이는 화면을 볼 수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이 턱을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렸어요. 봐. 똑바로 봐. 고성이는 울며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스크린에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당신이야.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아니라 박혜경. 다이아몬드 밀수범. 보험 사기범. 국제수배자. 고성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발. 하지만 박진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당신 진짜 정체를 밝혀낼 거야. 박혜경도 가짜일 수 있으니까. 그 한마디에 고성이는 얼어붙었어요. 박진석이 알아버렸습니다. 박혜경조차 가짜라는 걸. 박혜경도 가짜일 수 있다고요?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목덜미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바위가 올려져 있는 것처럼. 박진석은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지문 대조 결과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박혜경의 지문과 고성애 씨, 아니, 피의자의 지문을 대조했습니다. 영나가 앞으로 다가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99.8% 일치합니다. 변호사의 대답에 영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엄마가 박혜경이 맞네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오래된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1998년 부산 동래구 한 성형외과 기록입니다. 박혜경이라는 이름으로 안면 윤곽 수술을 받았습니다. 고성희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턱끝 절골술, 광대뼈 축소술, 코 보형물 삽입, 눈꺼풀 수술, 거의 전체 얼굴을 다시 만든 수준입니다. 영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지금 얼굴도 가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서류를 넘겼어요. 1999년 같은 병원에서 주민등록증 사진 재촬영 기록이 있습니다. 성형후 얼굴로 신분증을 새로 만든 거죠. 박진석이 고성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고성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거울 봐. 박진석이 거실벽에 걸린 대형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고성희는 천천히 거울로 다가갔어요. 거울 속에는 우아한 중년 여성이 비쳤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세련된 화장을 한 여자. 하지만 그게 진짜 자신일까요? 그 얼굴도 가짜야.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수술로 만든 얼굴. 진짜 당신은 그게 아니잖아. 고성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턱, 광대, 코. 이게 내 얼굴이 아니라고. 변호사가 옆으로 다가왔어요.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형 전 사진입니다. 태블릿 화면을 고성희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20년 전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찍은 수술 전 사진이었어요. 각진 턱, 넓은 광대, 낮은 코, 작은 눈. 지금의 고성희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나. 고성희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낯선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박진석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짜 당신이야. 아니, 그것도 진짜인지 모르겠네. 박진석은 성재에게 눈짓했어요. 성재가 나섰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성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혜경이라는 이름도 조작입니다. 고성희는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1997년 경남 마산시 한 주민센터 기록입니다. 박혜경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가 됐는데 이전 주소지가 없습니다. 성재가 설명했습니다. 주민등록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 내부자를 매수해서 허위로 등록한 겁니다. 그럼 영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름이 뭐예요? 모릅니다. 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혜경 이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1997년에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것처럼.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고성희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야? 고성의 스스로도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박진석이 다가왔습니다. 생년월일도 거짓말이지?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민등록상 1975년생. 근데 진짜 몇 살이야? 1970년생?
1968년생?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해. 박진석이 소리쳤어요. 나는.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영란은 뒷걸음질 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본인 나이를 모른다고요? 서류를 너무 많이 바꿔서. 진짜가 뭔지.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이름도, 진짜 나이도, 진짜 얼굴도 다 잊어버렸어요. 영란은 몸서리쳤어요. 소름 돋아요. 영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한테 한 짓도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아니,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니. 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영란은 눈물이 고였어요. 나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뭐? 박진석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란야? 영란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마이너스 영란아 너무 많이 알았어. 위험해. 마이너스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모르겠어. 없애야 할지도. 고성이의 목소리였습니다. 3개월 전 전화 통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누군가랑 전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녹음했고요. 영란은 고성이를 바라봤어요. 나를 없애려고 했죠? 내가 엄마 비밀을 알까봐? 고성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나는. 오해요? 영란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없애야 할지도는 무슨 뜻이에요? 고성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박진석은 핸드폰을 받아 다시 재생했습니다. 몇 번이고 들었어요. 당신.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을 없애려고 했어? 아니에요. 그건 순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진짜로 할 생각은 순간적인 생각? 박진석이 비웃었습니다. 사람을 없앨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 그게 정상이야? 박진석은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은 괴물이야. 박진석은 변호사들을 불렀습니다. 경찰 불러요. 지금 당장. 변호사 한 명이 전화기를 꺼냈어요. 잠깐만요.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경찰은.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 박진석이 냉소했습니다. 또 도망칠 시간 달라고? 아니에요. 설명할게요. 다 설명할게요. 설명은 경찰한테 해. 박진석은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진짜 정체가 뭐든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우리 가족한테 해를 끼칠 수 없어.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끝이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니, 25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자신을 버린 순간부터 이름을 버리고 얼굴을 버리고 과거를 버린 그 순간부터 이미 끝은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어.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112 통화를 끊었어요. 20분 후 도착한다고 합니다. 20분. 고성이에게 남은 시간은 단 20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성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재가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이 화면에 가득 찼어요. 빼곡한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25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성재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횡령 금액. 성재는 잠시 멈췄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듯이 400억 원입니다. 고성이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400억. 자신도 정확히 몰랐던 금액이었습니다.
400억이라고? 영나가 되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350억으로 추정했는데 추가 조사 결과 50억이 더 나왔습니다. 성재가 화면을 넘겼어요. 첫 번째 항목이 떴습니다. 2001-2010년 보석 구매 명목 120억. 실제 구매 8억. 차액 착복 112억. 보석상과 짜고 영수증을 조작했습니다. 120억 어치 샀다고 서류를 만들고 실제로는 8억 어치만 샀어요. 나머지 112억은 성재가 고성이를 바라봤어요. 스위스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화면이 또 넘어갔습니다. 2010-2020년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150억. 실제 비용 35억. 차액 착복 115억. 저택 리모델링, 별장 인테리어, 사무실 공사. 모든 견적을 부풀렸습니다. 업체와 짜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성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공사 항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 와인셀러 확장 공사 15억. 그런데 우리 집에 지하 와인셀러 자체가 없어요. 영나는 입을 막았어요. 그럼 그 15억은 허공으로 사라졌죠. 정확히는 어머니. 아니, 이 사람 계좌로요. 성재가 계속 화면을 넘겼습니다. 2015-2024년 자선사업 및 후원금 130억. 실제 집행 22억. 차액 착복 108억. 이건 정말 악질입니다. 성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가온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모금한 돈이에요. 불우아동 돕기, 장학금 지원, 재복구. 사람들이 선의로 낸 돈을 착복했어요.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재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기타 다이아몬드 밀수품 판매 대금 추정 200억. 이건 추정치입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남아공에서 밀수한 다이아몬드를 국내에서 판매한 금액이에요.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최소 200억은 될 겁니다. 성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12억, 115억, 108억, 65억 기타 400억. 화면에 큰 글씨로 떴습니다. 총 횡령액 400억 원. 박진석은 천천히 고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400억을 25년에 나누면 1년에 16억이야. 한 달에 1억 3천. 하루에 440만 원.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하루에 440만 원씩 우리 가족 돈을 훔친 거야. 25년 동안. 쉬지 않고. 고성이는 숨이 가빴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는 그냥 박진석이 비웃었습니다. 그냥 훔쳤어? 그냥 속였어?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펼쳤어요. 횡령한 400억의 행방입니다. 스위스 계좌, 홍콩 페이퍼 컴퍼니, 싱가포르 부동산 모두 추적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400억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이 347억 뿐입니다. 나머지 53억은?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억 원 정도씩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총 53억. 그 돈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53억을 어디에 썼어?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 안 해? 알아냈어. 성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채업자한테 갔습니다. 사채? 박진석이 놀랐어요. 400억을 횡령해 놓고 사채를 쓴다고? 이유가 있습니다. 성재가 설명했어요. 도박 빚입니다.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싱가포르, 해외 카지노에서 53억을 잃었어요.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영란은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박까지? 네. 그것도 VIP룸에서 한 판에 몇 억씩 걸었다고 합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박진석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겠어. 나이도 모르겠어. 얼굴도 가짜야. 400억을 훔치고 도박으로 날리고 딸을 없애려고 하고.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어요. 당신 진짜 정체가 뭐야? 사람이야, 괴물이야? 고성희는 박진석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너무 많이 바꿔서 얼굴도 바꿨고 나이도 속였고.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진짜 나는 사라진 것 같아요. 영란은 그 모습을 보며 몸서리를 쳤어요. 무서워요. 영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체도 모르는 사람이 25년간 우리 집에 있었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경찰입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성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진석은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고성혜 씨 계십니까? 고성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고성혜 씨, 아니, 박혜경 씨, 아니. 형사는 당황했어요. 이름이 뭡니까? 고성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짜 이름이 뭔지 스스로도 잊어버렸으니까요. 일단 동행하시죠. 경찰서에서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형사가 고성희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안 됩니다.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는 단호했어요. 그럼 영라한테 한마디만. 고성희는 영라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영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영라야, 엄마 없어요. 영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제게 엄마는 없어요. 애초에 없었어요. 정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엄마예요? 고성희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형사가 고성희를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고성희는 뒤를 돌아봤어요. 거실에는 박진석, 성재, 영라가 서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고성희를 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쾅! 25년간 살았던 집.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경찰차에 실렸어요. 창밖으로 저택이 멀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지? 고성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정체조차 모르는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고성희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지문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박혜경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1970년 3월 15일생. 형사는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요? 또 다른 형사가 물었어요. 박혜경은 2003년 실종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종? 네. 2003년 9월 15일
부산에서 실종됐다고 신고됐어요. 신고자는 오빠 박현수. 형사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실종자 박혜경, 당시 33세. 실종일시 2003년 9월 15일. 실종 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특이사항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 관련자, 도주 추정. 고성희는 그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당신이 박혜경 맞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하세요. 나는. 고성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박혜경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형사가 놀랐어요. 지문이 일치하는데 본인이 아니라고요? 박혜경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 이름을 빌렸을 뿐이에요. 형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럼 진짜 이름이 뭡니까?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름을 너무 많이 바꿔서.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박혜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신원 추가 조사는 계속 진행하고요.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남자는 고성희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혜경아? 고성희도 남자를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누구세요? 나야 오빠. 박현수. 남자가 다가왔어요. 20년 만이구나. 어디 있었어? 왜 연락 안 했어? 고성희는 뒤로 물러섰어요. 오빠? 나는 오빠 없는데요. 박현수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야 현수. 내 친오빠. 박현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것 봐. 우리 어렸을 때 사진. 사진에는 두 남매가 찍혀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1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얼굴은 지금의 고성희와 완전히 달랐어요. 성형전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나라고요? 고성희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래. 1985년에 찍은 거야. 혜경이 내가 10살 때. 박현수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20년 동안 찾았어.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고 사람도 고용하고. 너 어디 있었어? 고성희는 사진 속 여자아이를 응시했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예요? 그럼 넌 박혜경이야. 1970년 3월 15일생. 우리 부모님은 1995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박현수가 설명했어요. 내가 부모님 사고 후 방황하다가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지. 다이아몬드 밀수하고 사기치고. 그러다 2003년에 완전히 사라졌어. 고성희는 머리를 감쌌어요. 기억이 안 나요. 혜경아, 정신 차려. 나야 오빠. 하지만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박혜경이 아니에요. 나는. 형사가 나섰습니다. 박현수 씨, DNA 검사를 하겠습니다. 친남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해주세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매관계 99.99% 확률로 맞습니다. 형사가 발표했어요. 고성혜 씨,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은 박혜경이 맞습니다. 고성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어요. 아니야. 나는.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진석의 저택. 영란은 자기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엄마. 아니, 박혜경에 대한 조사 자료가 가득했어요.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혜경 신상정보 HWP 본명 박혜경 생년월일 1970년 3월 15일 만 54세 출생지 경남 마산시 가족 오빠 박현수 1965년생 학력 중졸 고등학교 중퇴 전과 절도 1992 사기 1995 다이아몬드 밀수 1998-2003 영란은 화면을 스크롤 내렸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성형외과 기록 안면윤곽 성형 비용 2천만 원 특이사항 전액 현금 결제 신분 숨김 요청 1999년 주민등록 조작 내부자 매수 추정 비용 3천만 원 새 신분 고성희 2001년 사망자 명의 영란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27살에 얼굴을 바꾸고 29살에 고성희가 되고 영란은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 11월 통화 기록 mp3 영란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라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뭘 의심하는데? 내 과거를 보석 감정을 맡겼대. 큰일이네.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없애야 할지도. 미쳤어? 친딸인데? 친딸이면 뭐해? 내 비밀 알면 다 끝이야. 그래도 그렇지. 다른 방법이 있어. 사고처럼 보이게. 사고? 교통사고. 브레이크 고장으로 위장하면 돼. 영란은 노트북을 닫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어. 영란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교통사고로 나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어요. 영라야, 괜찮아? 영란은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영란은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박진석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했대요. 브레이크를 고장내서 영란은 울먹였어요. 작년 12월에 내 차 브레이크 고장났던 거 기억하세요? 다행히 저속으로 가다가 발견했지만 박진석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고?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해봤어요. 정비소 기록에 브레이크 라인 인위적 절단 흔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됐지만 박진석은 벽을 쳤어요. 쿵. 저 여자가 우리 딸을. 영란은 계속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요. 25년 동안 우리 옆에 괴물이 있었던 거예요. 괴물도 아니야. 박진석이 말했어요. 괴물은 그래도 정체가 있어. 저 여자는 정체도 없어. 유령이야.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정체도 모르는 게. 박진석은 딸을 안아줬어요. 이제 끝났어. 다시는 우리 곁에 못 와. 하지만 영라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것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소름 끼쳤습니다. 아빠, 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진짜 이름이 뭐예요? 박진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박혜경이래. DNA 검사 결과 나왔어. 그럼 박혜경이 진짜예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 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 말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영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복잡해요.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얼굴도 가짜고. 그래. 박진석이 말했어요. 우리는 25년 동안 유령과 살았어.
여러분은 욕망의 끝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고성의 최후의 때가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전개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